무슨 주제죠?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간의 대장동 관련 녹취, 뭐 이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나서 뉴스타파가 72분의 전문을 공개해서 또 다른 뭐 해명이 됐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 조작이 있었다라는 이제 맞서고 있는데 이 사건 오늘도 신학님 위원장이 포렌식한 거를 이제 참관하기 위해서 검찰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기자들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오늘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자, 이 문제 오늘 김민아 쌤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73분짜리 들어보셨어요? 정신산만해서 못 들어요, 그거. 근데 어쨌든 짜깁기를 했다 안 했다에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와 그 전에 차이가 좀 있다고 느껴지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째, 제기할 만한 의혹, 취재할 만한 의혹이다. 네, 주제 자체가. 네. 둘째, 근데 뉴스타파가 오바했다. MSG를 너무 많이 쳤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전문을 듣기 전과 후의 판단은 저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뉴스타파의 보도는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럴 때 네. 저는 약간 거리를 둬서 좀 설명했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검사가 뭘 했다라는 거는 사실 불분명하게 처리가 되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네. 오히려 박모 검사를 만나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 원래 원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 원래 보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뭘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신학님 씨가 그러면 통한 거냐,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다라고 김만배 씨가 하니까 그럼 통한 거냐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통했지라고 하는 거에 불과하고,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영 씨 얘기를 들은 전원입니다. 네네. 법적 용어로 하면 전문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어떤 윤석열 검사의 당시에 어떤 뭐 관여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거를 확정하기 힘든데,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에 우리 언론계 용어로 야마는 뭐였냐면, 네. 야마가 뭐였냐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조영 씨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봐주기 수사한 적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 전에 네. 논란이 많았을 때. 네. 근데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조영 씨를 윤석열 검사가 알았을 수도 있네. 왜냐하면 그 대화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사가 조영 씨를 보고 네가 조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볼 때 알았을 수 있겠네, 요거였어요. 근데 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조영 씨한테 들은 얘기를 김만배 씨가 또 신학님 씨한테 한 거를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 알 게 뭐냐, 그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을 보니까 사실 요게 핵심적인 어떤 팩트를 왜곡했다거나, 지금 여당과 지금 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어를 바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애초에 주어는 원래 보도에도 윤석열이 주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MSG 친 것처럼 됐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러한 어떤 얼개를, 이 사건의 얼개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그 축약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뉴스타파가 보도를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쨌든 이 보도의 완결성이나 이 보도가 그래서 결국에 함의하는 게 뭐냐, 그리고 돼서 이제 시점, 그러니까 사흘 전에 공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1년 반이 지나서 지금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상황,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다가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김만배 씨하고 우리 이제 이 김만배, 왼수 같은 김만배 씨하고, 우리 한겨레에 와서 김만배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왼수 같은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이래저래 이제 이 짚다 보니까 네. 이 연관관계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신양임 씨하고의 연관관계가. 그러면서 그 뉴스타파 인터뷰가 이제 그 검찰의 어떤 레이더망에 잡히게 된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됐던 게 이 두 사람의 이런 금전관계나 이런 것 때문이구나. 검찰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제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뒤에 좀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걸 다루는 지금 정권과 여당과 정부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때가 왔다, 이런 분위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노를 젓자. 때는 이때다. 밀어놨던 숙제를 한 번에 처리해버리자. 네. 그래가지고 뉴스타파뿐만이 아니고 이걸 인용보도한 매체들까지 다 음모론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뭐 이게 어떤 공작의 어떤 일환으로 진행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송장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또 외인수 같은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거 네. 핑계로 해가지고 다 밀어붙이는 이런 국면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상황의 본질이겠죠. 뭐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쨌든 이거를 뭐 인용한 방송까지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를 고리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을 억압할 예정일 것인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정까지 가기 전에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법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누가 감당합니까? 네. 이동관 씨가 감당하나요? 누가 감당하지? 이동환 씨가 지금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거의 뭐 요새 하는 발언들 보면 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아니 시그널을. 김기현 대표도 무슨 사형, 무슨 1급 살인죄 이런 것까지 사형 언급하면서. 나왔고 오늘 마약 나왔습니다. 마약. 아니 오늘도 사형 또 했어요. 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러게요. 아니 판사가 그렇게 예를 들면 야 이거 예를 들면 사법 처리한다.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기획 인터뷰를 하도록 만들고 1억 6천 5백만 원의 대가를 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대의민주주의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판사면은 이 사건을 그러면 검사가 뭘 구형하든지 이게 법정에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 반역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겁니까? 그러게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서부터냐면은 이게 막 논란이 되고 보도가 되니까 월요일날 신문들이 쭉 나와요. 네. 월요일날 신문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쯤 되니까 이제 시끌시끌해지죠. 네. 월요일날 이미 난리가 났고. 근데 화요일날 대통령실에 이례적인 성명이 하나 나와요. 네. 성명을 낸 주체가 고위 관계자입니다. 고위 관계자가 네. 이 사건은 말이야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을 해요. 이 사건은 말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활용해 가지고 일당들이 공모한 그러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거는 정말 이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나쁜 짓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고위 관계자 명의 성명이고 이거를 고위 관계자인 것 같은 사람이 읽고서는 질의응답 안 받고 갔습니다. 네. 누구죠 이 고위 관계자는? 누굽니까? 누군가요? 몰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고위 관계자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석 비서관 이상을 고위 관계자라고 그렇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그 정도 워딩은 예를 들면 하고 싶으면 홍보수석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이 사건은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왜 성명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네. 던지고 가냐고요. 네. 왜 그러냐고요. 왜일까?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이 고위 관계자는 더 높은 사람이다. 수석보다. 아. 그리고 더 높은 단위의 어떤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방침이 있어서 나온 행위인 것이지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와갖고 기자들에게 준 분의 재량이 아니었다. 이분의 재량이면 거기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죠. 미나 쌤이 생각하는 더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죠 그걸 내가. 근데 마법사 라인입니까? 아니죠. 비서실장이거나 그 비서실장을 부리는 분, 아. 대통령 본인이거나. 본인이거나. 이거 이런 성격이 이런 건데 대통령실 네.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나올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게 무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청탁과 기획 인터뷰고 공작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고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뭐 이걸 내용을 갖고 오는 내용을 봐야 확인 가능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네. 그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도 규정을 해요. 규정을 하니까 갑자기 또 방통위원회가 야 이거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청문회 때 얘기했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돼.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아주 언론사를 패가망신을 시켜야 돼. 네. 그리고 이게 또 인터넷 매체란 말이죠. 뉴스타파가 인터넷 매체인데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언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 유사 언론은 이제 자기가 그 방통위원장 지명 받았을 때부터 이동관 씨가 한 얘기 중에 공산당의 기관지를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진 않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기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관지입니까 뉴스타파가? 근데 아무튼 근데 또 방송통신위원회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사실 빈 공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 네. 이 사각지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를 들면 공중파 방송한 거 보도하고 이러면 이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경고를 주거나 막 이렇게 법정 제재를 하거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네. 민간 기구예요. 이거는 또 정부 기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민간 기구에서 이 사안을 긴급 심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뉴스타파 보도는 방송통신심의가 긴급 심의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인터넷 매체 보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인용한 방송사들 인용 보도한 대상으로. 방송사들에 대해서 긴급 심의를 하자고 합니다. 70건입니다. 무려. 네. 주요하게는 MBC, JTBC, KBS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이걸 심의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런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라고 인용 보도한 게 어떻게 심의 대상에 들어갑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행보를 쭉 하고 서울시랑 문체부는 뭘 하냐? 인터넷 매체도 이런 신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자체하고 문체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신문입니다라고 하는 신문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네. 취소시킬 수도 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니까. 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죄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 이 언론사들 눈에 가시였는데 이번에 진짜 크게 혼내주자. 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아주 악랄한 일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질문하려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용 보도한 것까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네. 네. 저는 역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학생들, 네, 우리 또 이 수행평가 한번 해봅시다. 오락부장과 관장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보도를 했는데, 인용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긴급심의를 한다든지 이게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한다든지 보도한 기자들을 여당이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잘하는 짓이라고 보느냐? 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짓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인용 보도라고 해서 무작정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용 보도를 하더라도 그냥 무슨 어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다라고만 할 거면 사실 보도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거기에 추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긴급 심의까지 하는 거는 좀 이거는 오버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모범생다운 답변이었고요. 오락부장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선 3일 전입니다. 네.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하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 녹취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뉴스타파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야, 이 녹취 이거 말도 안 돼. 녹취가 조작됐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 보도해야 돼요. 기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락부장 어떻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6개월 전 일단 이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검증의 책임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뉴스타파에. 그러니까 3일 전에 이 정도의 보도를 내놓으려고 했다면 굉장히. 아니,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인용 보도하는 사람의 입장. 뉴스타파는 이미 보도를 했다. 인용 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용 보도는 사실 뭐 취재한 보도보다 뭐 기준이 헐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 보도, 그래서 그 인용 보도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도 절차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드자비를 하는 걸 보면 그 절차 과정이 없는 거고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로 놓고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인데 신세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정민이 경찰인 최민식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무 들어오는 거라고 지금. 자, 이게 되게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설명할 때 유용한 얘기인데 뭐냐면 언론이 오보를 낼 수도 있고요. 언론이 말하자면 누군가가 볼 때 허위인 걸 보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제재하거나 자정하는 것도 언론적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적기관이 사법적 수사를 통해서 단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고 그거는 너무 들어오는 거다. 어떻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오락부장답게 우리가 오락부장하고 대화를 하면은 영화 3개를 주로 얘기하게 돼요. 타짜, 신세계, 부당거래 요 3개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락부장답게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은 아니 대선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뉴스타파의 보도에 어떤 진위와 사실 확인을 이 인용 보도하는 언론들이 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실체적으로는. 그러면은 검증을 못하면 보도를 안 했어야 되는 거냐. 근데 보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에서 이 사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의 판단에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은 또 알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뭐 클릭수를 위해서 인용 보도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인용 보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인용 보도를 한다고 하면 최선은 이런 반론도 있고 이런 보도는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같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검증이 좀 미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까지 국민들에게 인식을 하도록 해서 이것도 참고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를 안 했냐? 실제로 찾아보면 그런 방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요런 이 뉴스타파 보도는 요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도 그 고발을 할 때 KBS는 반론도 보도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고발해서는 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MBC에 그러면 반론이 없냐? 반론이 있어요, MBC에는. 근데 그 취지는 뭐냐면 반론도 넣어놓고서는 내 꼭지나 보도해? 이런 거거든요. 내 꼭지를 하든 또 뭐 헤드라인으로 뭐 이런 거죠. 내 꼭지를 하든 열 꼭지를 하든 그거는 그 방송사의 편집권이고 그걸 가지고 이게 불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용 보도라는 걸 할 때 다 이 애초에 원래 보도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까지 다 해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다. 언론적으로 맞죠. 그리고 모든 보도가 그렇게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만한 일들도 있고 그게 어려운 조건들도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기자들이 취재윤리와 보도윤리를 어떻게 어떤 고민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 결과물을 갖고 뭐 이게 이 뉴스타파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니네도 잘못했네. 너네도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뉴스가 바로 잡히겠습니까?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데는 최소한 신문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신문하고 등록을 해놓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유튜브들이 가짜뉴스를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생산을 해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할 바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으면서 언론이 그나마 어느 정도 언론의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도끼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 오히려 이거 나중에 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빌미가 되고 오히려 네. 또 역공을 당하고 역공의 역공을 거듭하는 그러한 한국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